실제로 이제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기회를 보셨군요. 네. 그래도 새로운 분야로 갔을 때 힘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조금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게임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그쵸. 연령층이 어린 10대, 30대 초반이 굉장히 많고 다른 대기업에서는 뭐 30, 40대, 40대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게임업계 확실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업돼 있고 게임업계는 그랬었는데 그런 데서 막 뛰놀다가 대기업 가니까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느낌. 업무적인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게 있었죠. 조금 더 딱딱하고 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적으로는 사실 이직할 때마다 계속 배워야 하는 건 맞으니까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언어나 이런 거 좀 달라진 거 배우는 거 말고는 크게 게임에서 일반 IT로 갔다고 해서 업무로 힘든 건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뭐예요? 지금 고언어. 지금 고언어예요? 게임을 했을 때는 뭐 파이썬? 네, 파이썬. 흔한 자바는 안 하시나요? 자바는 안 했어요. 신기하다. 10년 동안 자바를 중간중간 잠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게임 업계에서도 자바는 잘 안 써서 C++ 뭐 이런 건 많이 쓰긴 하는데 백엔드로 자바는 잘 안 써서 이게 확실히 그냥 일반 웹개발이랑은 다르네요. 웹개발 쪽은 거의 이제 자바가 주력인 부분이에요. 완전 좋죠. 특히 한국에서는 그게 또 큰 대기업일수록 자바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클수록 그런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뜯어고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게임 쪽도 웹사이트 쪽 홈페이지 개발 이런 그런 데는 네, 자바 쓰고. 네, 자바 쓰고. 웹개발이랑 게임 백엔드 뭐 이런 거랑은 또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게임 업계는 좀 빨리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언어를 바꿀 기회가 많고 비교적 갱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은 신기술 같은 거 써보고 싶은 개발자분은 게임 쪽 괜찮겠네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를 10년 동안 계속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은 2, 3년 공부하고 또 2, 3년 있다가 새로운 걸로 막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도 바꿔야 되고 지난번에는 RDB인데 이번에 NoSQL로 바꾸고 뭐 프로토콜도 다 바꾸고 아키텍처도 다 바꾸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성장은 있는데 힘들다. 그걸 매번 하면은 엄청 소모가 되긴 하죠. 근데 사실 일반의 예를 들면 솔루션이나 이런 하나로 축구하는 데서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새로운 거 좀 써보고 싶은데 이제 다들 오래 손에 익은 게 익숙하니까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말로는 또 그렇게 하자 하면서 막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뭐 사람도 힘들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있을까 싶은 거예요. 프로젝트를 많이 뛰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너무 맞춰서 익숙해져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성장해 나가는 느낌보다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생겼으니까 얘를 그냥 굴리는 느낌인 거예요. 쳐내기 바꾸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또 해보면은 지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저도 간사한 게 뭐 이전에 이직할 때 사유는 한 가지를 오래 해서 이직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어 하면서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항상 만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이상적인 데는 없나 봐요. 근데 업무 강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무랑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랑 저는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게임 업계 강도가 엄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세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는 게임 업계가 사람 잡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막 새벽 5시 퇴근, 8시에 이제 아침에 씻고 출근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거든요. 사람 잡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즐거웠어요, 저는. 와, 대박이야. 즐겁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때 포괄임금제여가지고 돈도 못 받았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야근수당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게 아주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나아졌겠죠? 네, 지금은 나아졌죠. 포괄임금제도 없어지고 이제 시간 주고 당시에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일을 해서 그런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힘들어도 맞아요. 친구들이랑 막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으면 또 상세가 되죠. 추억으로 미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재밌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기업은 반대로 몸은 엄청 펴는 것 같아요. 진짜. 게임 업계에 있다가 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빡세게 막 시간 내에 타이트하게 업무를 완수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는 확실히 게임 업계가 한 두세 배 높고 대기업이 많이 낮은. 첫 직장 경험이 이제 좀 규모가 큰 데에서 전산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걔가 기획 쪽으로 변경이 나가지고 그 기획 쪽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개발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직접 개발을 많이 안 하고 요청 주고 외주 주고 관리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머리 싸매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 외주고 하청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지금 대기업에 계시니까 직접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관리식으로 개발하시는지. 저는 제가 있는 지금 팀은 개발을 100%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개발을 100% 하는 팀이 굉장히 소수긴 해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뭐 외주 주고 뭐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맡게 되면 개발자로서는 발전이 완전 없어지다 보니까 개발하는 팀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게 개발하는 팀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소수인가요? 완전히 소수. 그래서 지금 연구 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사실 다들 대기업 가고 싶어 하고 환경도 되게 좋을 텐데 막상 가면은 이제 그만큼의 개발 업무를 안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근데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MBTI나 뭐 이런 거 성향 검사를 엄청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랑은 정말 안 맞는 성향이더라고요. 되게 MBTI 어떻게 되세요? ESTJ. 진짜요? 네. 네, ESTJ인데 외향이시네요. 네, 외향적인데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변화를 주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대기업이 크니까 다른 팀 가거나 프로젝트를 다시 하거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외주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직접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결국 외주한테 시키는 일이 바뀐다든지 그쵸. 그냥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메일 쓰고 그럼 뭐 나는 발전이 없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대기업에서 뭐 20년 동안 일하다가 정년 퇴임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다들 비슷하게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대기업 안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개발하는 직무를 또 찾아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대기업 그 팀이 영원하진 않다는 게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직할 때 지원했던 팀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은 언제든지 뭐 사람 갈아버릴 수도 있고 팀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10년이라는 정말 긴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신입의 입장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경력직에서 다시 경험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입과 경력직에서 면접 형태라든지 그런 연봉 인상률이나 업무 형태 이런 게 궁금해요. 신입 때는 사실 신입 뽑을 때는 전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요즘은 코딩 테스트 필수로 보고 뭐 과제 테스트는 소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던 회사는 과제가 있었어요. 코딩 언어는 상관없이 어떤 인풋을 줬을 때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거 주고 저희 컴공에서 과제할 때 맞아. 인풋까지 있고 아웃풋까지 있잖아요. 그게 딱 출력이 되는 바이너리를 만들어라. 그런 거 과제를 받아서 한 5문제 정도를 시간을 한 3일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난 열심히 풀었었는데 그런 과제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기술 면접. 그쵸. 근데 1차 면접 때 어려운 질문보다는 되게 기초적인 걸 물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언어를 물어보고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 뭐 자료형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도 너무 어려운 알고리즘 말고 정렬이다 하면은 정렬 중에 기본적인 버블 솔트라든지 정말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아는지 그거를 뭐 질문이 많다기보다는 그 질문에서 계속 딥다이브를 파고들어서 어디까지 얘가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깊이로 공부를 하고 어떤 성향이구나를 파악하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었고 2차는 정말 그냥 임원 면접 인성적으로도 크게 모난 부분이 없으면은 둥글둥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으면은 대부분 90% 이상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과제랑 기술이 가장 과제랑 기술 면접이 중요하고 거기서 합격한다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연봉 협상이랄 게 없이 연봉은 통보가 신입 때는 통보죠. 하고 뭐 경력 때는 첫 번째 경력 때 헤드헌터 통해서 이직했을 때가 연봉 협상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사실 그 전에 전형은 코딩이나 과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의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무 문제도. 경력직에도 그 코딩 테스트랑 과제가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뭐 유명한 카카오, 네이버, 라인, 뭐 쿠팡 뭐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네, 다 전형에 있고 최근에 갔던 데들은 문제가 한 3개? 4개 정도 주어지고 온라인으로 보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 공포 이런 약간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요, 스타트업도 다 그렇죠. 요즘 스타트업이 되게 많잖아요. 잘 되는데 코스도 그렇고 당근마켓 네카라쿠베에서 당토까지 추가됐잖아. 계속 늘어나서 임수하고 거북이와 드롭이고 이렇게 해서 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기업들이 보면은 최소한의 이제 검증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코딩 테스트 난이도는 사실 다 똑같진 않고 모든 기업이 다 다르긴 한데 뭐 많이들 그 난이도 척도로 사용하는 게 해커랭크 같은 코딩 테스트 보는 데에서 뭐 이지, 미디엄, 하드 이렇게 크게 3개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미디엄 정도를 푸는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통과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알고리즘 테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대충 네, 뭐 그런 테스트인데 뭐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라기보다는 소팅, 주어진 인풋 어떤 거 주어질 테니까 뭐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코딩을 해라, 펑션 하나를 짜라 뭐 이런 게 대부분 문제고 그런 거의 난이도가 이제 미디엄 정도?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3-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메인 펑션은 주어져 있고 딱 비어져 있는 거예요. 메인 구현부가 하나의 펑션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엄격한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라든지 런타임 시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문을 많이 쓴다든지 포문 안에 포르프 중첩으로 엄청 하면은 문제는 풀릴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단순무식한 방법이라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실행 시간을 딱 정해둔다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경력직 이직할 때는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풀어보고 왜냐면 현업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풀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현업에서 쓰이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그냥 현업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현업에서 하는 일이랑 100% 일치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최초에 걸러내는 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인터뷰까지 봐도 될 만한 사람이다. 코딩 테스트 있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엄청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말 잘하고.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막 그런 분들은 뭘 물어봐도 되게 대답도 잘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일하려고 뽑았는데 뭐 코딩을 실제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는 것만큼 말은 되게 청산유수로 다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하신다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나 봐요, 예전에. 갑자기 저 왜 이렇게 찔리죠? 내가 왠지 내가 그러려니. 근데 인터뷰할 때는 자신감 있게 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은 잘해요. 말은 면접은 잘 보는데 시험에서 맨날 떨어지는 거지. 근데 저도 그러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이제 이 일의 성능이 너무 승률이 안 나니까 그런 테스트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개발자분들의 성향을 좀 보면은 약간 말하는 거 좀 부족하시고 그런 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잘하시는 분은 또 그거를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도 그런 공부를 좀 하시나요? 평소에는 안 하고 준비할 때. 네, 딱 이직하기 한 5, 6개월 전에 이제 이력서 업데이트 다들 하잖아요. 6개월. 저도 이력서 업데이트 하면서 그때 같이 많이 공부하진 않고 저도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래도 한 반년 정도는 준비 기간으로 보시네요. 네, 왜냐면은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그 첫 번째 경력직 이직 때도 느낀 건데 그때는 운이 좋게 2군데 합격을 했어요. 딱 그때 느꼈던 게 2군데 합격을 하니까 더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고 신입 때는 한 곳 합격하면 바로 갔거든요, 그냥. 막 이러면서 갔는데 2군데 합격하니까 경력이니까 여기에서 얼마 불렀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합격했는데 B 회사에 나중에 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A 회사에서 저한테 3,500을 불렀어요. 근데 B 회사는 3,800 줄게. 그래서 그럼 나 B 회사 가야지 하고서 A 회사에다가 죄송해요 안 갈게요 라고 했더니 왜 안 가냐. B 회사에 합격했는데 3,800 준대요. 우리는 그러면 3,000 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이거 무조건 여러 개의 카드를 합격 카드를 만들어놔야 유리하겠구나. 너무 행복한 고민이다.